경기도의 공동주택 문제에 대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이제 공동주택과 앞으로 만들어질 공동주택인데요. 이 경기도 주민들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급되어 있던 아파트를 보면은 노후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체 한 7천 단지가 넘는 이 공동주택 중에서 현재 4분의 1 이상이 벌써 준공 후 30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전체 이 7천 개 넘는 단지의 절반 이상이 물리적으로 노후화가 됩니다. 저는 이 노후화와 함께 더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거주민들이 고령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노후화가 발생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어르신들께서 생활하기에 기존의 노후된 아파트가 적절할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오래된 아파트는 90년대,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 설계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고요. 또 최근에 고령화 문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1인 가구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돌봄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경기도가 이 공동주택 안에서의 주거 안에서의 이 복지, 어르신들의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래 개념이 복지에서 출발한 AIP, 지역 사회 계속 거주.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나이가 들면서 그 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좀 내년에 기본 계획을 좀 수립할 거 있고요. 또 GH공사에서는 또 나름대로 실버 주택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단지에 고령화가 돼가지고 노인분들이 의료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 개념에서 더 최승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통합 포털 통합 토탈 주거복지 그런 개념으로 보육이라든지 육아까지 포함한 그런 폭넓게 다른 관련된 실구하고 좀 협업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군에 있는 한두 개 있는 노인복지 칸에 어르신들이 멀리 이동하기보다는 내가 살았던 아파트 안에서 그런 돌봄 또 커뮤니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1층에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 1층에 어린이집이 됐던 건데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어린이들 줄어들면서 오히려 그 공간은 휴폐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공간을 노인 복지시설 또는 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회적 흐름이 옛날에 어린이집 설치했는데 지금은 이제 폐지하고 6개월이 좀 경과해서 좀 되는 시설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노인 복지 시설로 용도 변경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거기에는 이 주민 공동시설 범위에 노인 복지 시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달, 10월달 두 번에 거쳐서 건의를 했고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공 임대주택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공동주택에는 안 들어가서 공동시설 범위에 노인 복지 시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내에서 이 주거복지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GH에서는 공간복지 홈이라는 프로그램, 또 경기 유니티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들 등을 추진했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바로 전에 최승영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내에서 주거복지를 통한 돌봄, 커뮤니티 확대 필요하고, 또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설립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GH에서 세계 지구에서 지금 평가하는 게 내년까지 좀 연장돼서
그 커뮤니티 활성화가 관한 용역을 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는 GH가 자체적으로 다산의 G 유닛이라고 그 공동주택 내에 상가를 이용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교육, 보육, 그 다음에 건강 하는 그 G 유닛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구체적으로 되면은 의원님께 하고 상임위원회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3기 신도시에도 3기 신도시는 이미 그 계획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헬스케어 리츠라든지 그런 걸 도입해서 방금 그러한 개념들이 계획 단계부터 좀 구현돼서 나중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도시과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기존의 주택의 문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에 대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질까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경기도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시기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적어도 경기도가 추진하시는 것처럼 제로 에너지 아파트,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관리비 제로 수준이지만 주택의 에너지를 제로화하는 그 방식으로 나가야 될 텐데요. 제가 몇 가지 좀 빠르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이 표준 모델을 만드는 그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게 한 번에 그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또 우리가 발표했던 이 표준 모델이 얼마나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보고서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너지 재생 관련해서는 굉장히 빠른 기술 발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건축 설계할 때의 기술과 건축을 시공할 때 그 시간 안의 차이에서도 기술의 발전과 전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번에 판단하고 추진해 주시는 표준 모델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장돼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제안은 지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겁니다.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의 특징은 대부분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 건물의 수직을 어떻게 태양광 지금으로서는 에너지 전환에서 효율성을 갖고 있는 이걸 전환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현재 발코니를 사용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BAPV라든지 벽 자체 외장재를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BIPV와 같은 이러한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연구 표준 모델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GH나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경기도의 제로 에너지 정책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에 큰 기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과 같이 지금 관리비 제로 아파트의 후속 조치 사항으로 그 제로빌딩 표준 모델 실증 그 용역을 지금 현재 GH공사가 하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지금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회에 우리 임창희 의원님도 참석하셔서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 그 기존에는 기존 건축물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벽면이라든지 옥상에다가 판넬을 설치하는 BAPB 이런 형태였는데 그 지금 모델에도 그 지금 그 확대 적용 가능성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하고 있는 이제 아예 건축 그 외장재에다가 이런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BIPV 그게 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유관 기관하고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